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장입니다. 점심시간인데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날이 더워가지고 하여튼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뭐 시원한 메뉴 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날이 더우니까 갑자기 이게 뭔가 매콤하고 얼큰한 그런 메뉴가 끌리네요. 갑자기 신라면이 끌립니다. 신라면. 신라면 하나 끓여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그렇게 썩 좋진 않네요. 보니까 생각하는 것만큼 썩 좋진 않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뉴욕 증시가 이거 쏟아지는 2분기 실적 그 보고서 평가 속에서 8월 첫 거래일을 혼조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을 했는데 S&P하고 나스닥이 약세를 보였어요. 변동폭은 증시가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 크게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가 이제 증폭이 되다 보니까 미국 국채 시장의 수익률이 또 한 번 급등을 하더라고요. 10년물은 기존 8bp 올라서 금리가 벌써 4% 훌쩍 뛰어넘었네요.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71.15포인트 상승해서 35,630.68 기록을 했고 S&P 500이 12.23포인트 내려서 4,576.73에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62.11포인트 하락을 해가지고 지수는 14,283.91에 이제 마쳤어요. 캐터필러가 강력한 실적 보고서를 내놨는데 제약사 머크하고 화이자는 애매한 실적으로 하락세를 자초합니다. 우버는 첫 영업이익을 이제 신고했는데 매출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고 항공사 제트블루도 가이던스를 낮추면서 이제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지수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간 랠리가 과매수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지수가 지나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시장이 하반기에 연착륙할 가능성을 안도 랠리로 표현했다고 하죠. 이 시점에서 하락세는 다소 과매수된 시장이 균형을 잡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S&P 500 구성 종목 가운데 160개 기업이 실적을 내놔요. 팩트셋에 따르니까 지수에 포함된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적 발표를 마쳤고 이 가운데 82%가 기대 수익을 상회했어요. 인플레이션이 냉각 조짐을 보이다 보니까 경제가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그간 지수에 반영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죠. JP모건 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빅은 시장 랠리에 대한 자신의 회의론을 다시 꺼냅니다. 그는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연착륙 시나리오에 대한 각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 감소는 불안전하게 판명될 거고 이것이 민간 부분의 취약성을 증가시켜서 그동안의 정책을 그릇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을 하죠. 지금의 주식 평가 배수는 연착륙이 아니라 아예 착륙을 하지 않는 지속적인 확장과 통화 완화를 가격으로 책정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수와 그간의 랠리는 연착륙이 아니라 먼 미래의 그런 호경기를 미리 반영한 수준으로 과매수 국면이라는 비판이에요. 골드만삭스에서도 뭐라 하냐면 다소 회의적이라고 하죠. 8월 국면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만 8월은 약세 조정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하고 이머징 마켓 주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인플레이션의 완화에 대한 몇 가지 좋은 신호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착륙 시나리오를 기대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합니다. 아직 많은 것들이 공중에 떠 있다고 하는데 정책이 시차를 두고 작용해서 시스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최근에 에너지 가격하고 특히 가스 가격이 몇 달 동안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합니다. 이날 주식시장보다는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두드러졌는데 시장에서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전일보다 8.2bp 급등을 했어요. 금리가 다시 4%를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4.039%에 거래됩니다. 2년물 역시 3.2bp 상승해서 4.904를 퍼센트를 그죠? 가리키고 장기물인 20년물은 9bp 상승한 4.30%, 30년물은 8.6bp 올라서 4.102%를 기록하고 있어요. 국채시장의 수익률 상승은 가격 하락을 의미하는데 미국의 국채시장의 수익률이 특별한 내생 변수가 없는데도 이 급등한 까닭은 외생적인 측면에서 일본은행의 YCC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BOJ가 일본은행이죠.
최근에 YCC 정책의 그런 수정을 밝히면서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단기적으로 거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일본이 미국에 뿌려둔 엔캐리 자금이 본국으로 회귀할 경우에는 미국 국채에 투자된 자금도 일부 청산될 가능성이 높고, 때문에 미국 국채 시장은 본격적인 엔캐리 청산이 일어나기도 전부터 채권 가격 하락을 예상한 단기 투자 자금이 수익률이 급등락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니까 내년에 이뤄질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은 국채 시장 투자는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 주가는 이날 2.1% 상승을 했고, 회사가 회계년도 1분기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보고하는데, 주가는 171.84달러를 기록했어요. 52주 최고가를 이제 기록을 했고,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이날 2분기에 사상 최초로 주당 18센트의 이익을 올렸다고 보고를 하네요. 전문가 예상치인 주당 1센트 손실을 뛰어넘었고요. 하지만 매출이 92억 3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93억 3천만 달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주가는 실적 발표 후에 4% 이상 급등하다가 마감에 이르러서는 5.68% 하락으로 이제 장을 마쳤습니다.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가 2분기 순이익이 지난해에 비해서 75% 급증한 29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해요. 같은 기간 매출액도 22% 늘어난 173억 1,800만 달러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21년부터 시행한 인프라 투자법의 수혜를 톡톡히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가는 이날 8.8%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629.02, 1.39% 빠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3,70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들은 파는데, 오늘 기관들이 많이 팔아요. 2,650억 정도. 코스피 상위 종목 쭉 보니까 다 빠지네. 삼성도 1.2%, LG엔솔 1.9, 하이닉스 3.8, 삼바 1.6, 포스코홀딩스 3.7, 오선지 0.5, LG화학 1.5, SDI 2.6, 현대차 2.5, 포스코 퓨처엠 3.1% 쭉 빠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1.5, 기아 2.8% 정도 빠지고 있네요. 눈에 띄는 건 카카오도 한 3.4%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떠냐 봤더니 코스닥도 919.75, 2.1% 정도 현재 빠지고 있는데, 개인들이 3,685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하고 현재 기관들을 팔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2,637억 정도 매도하고 있네요. 에코프로 BM이 4.4, 에코프로 3.8, 셀트리온 헬스케어 2.5, LNF 1%, 포스코 DX 3% 빠지네요. JYP 2.4, HLB 3.9, 파라비스 0.7, 셀트리온 제약 4.5, SM 0.2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도 쭉쭉 빠지고 있어요. 7만 전자를 지키고 있는데 다시 또 올라갔다 빠졌다 참 그렇네 보니까 이제 오를 때가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7만 전자에서 좀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외인들은 사고 있어요. 132만 정도 지금 매수가 좀 강한데, 이제 기관들이 파는 것 같아요. 오늘 기관들이 열심히 팔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선주도 57,800원까지 빠지네요. 58,000 올라가더니 다시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8,000원 깨지면은 좀 모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외인들이 한 27만 주 정도 더 많이 사고 있죠. 13만, CL이 11만 정도 팔고 있는데, 한 15만 정도 더 매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